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도 리얼미국 주식을 찾아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상승 추세 속 트럼프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이 수상한 움직임은요, 미국 증시를 단기간에 좀 흔들 수 있어도 결국 중장기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든 결국엔 뭐 하나라도 남는 내용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의견과 일치하지 않아도 도움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항상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우선 리얼미국 주식 속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죠. 항상 실시간 뉴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리얼미국 주식 속보에서 굉장히 시장에서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뉴스들만 따로 모아서 저희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까지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여러분 오늘의 영상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쁘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정리 영상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지표들 나온 거 있죠. GDP 발표부터 시작해서 주간 실업 청구권 지표, 그리고 미국의 PC 물가 지표, 물가 지표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좀 확인했고요. 증시는 계속해서 추세 상방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추세 상방이라는 건 정확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추세 상방이라는 건 엄청나게 폭등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상승세를 이어간다. 지금까지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이어왔던 증시를 비슷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계속 그 전략 저희가 8월 중순부터 슬슬 이제 추세 상승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렸죠. 이때부터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뭐 찍어봐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최근 한 2주 전부터는 좀 드리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괜찮은 증시가 지속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증시를 좀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만한 악재를 트럼프가 만드는 듯합니다. 저게 트럼프의 셧다운 압박인데요. 단순한 셧다운 압박이 아닙니다. 이에 따른 이야기는 자세하게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중요한 건 단순한 셧다운 압박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고용 지표를 흔들 수 있습니다. 고용 지표를 흔드는 목적은 뭡니까? 고용 지표를 흔들어서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싶은 거죠. 최근에 트럼프가 임명한 그 연준 이사의 발언들을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은 원래 3%대 정도로 금리를 낮추는 게 목표라고 현재 중립금리를 목표라고 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보다 0.5%더 내린 2.5%까지 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임명된 연준 이사들이 발언하는 거 있는 걸 보면 트럼프의 목적은 이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좀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단기적인 악재를 좀 만들어서라도 고용의 위기를 좀 만들고 큰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상방의 힘이 좀 더 키워지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트럼프가 최근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에 따른 증시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나왔던 지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GDP 발표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짧게 갈게요. 2분기 GDP 발표 확정치가 3.8%가 나왔습니다. 이거 연도치는 아니고 2분기만 놓고 봤을 때요. 2분기만 놓고 봤을 때 3.8%가 잘 나왔고요. 이제 2분기라고 하면 보통 4월부터 6월이기 때문에 이때 관세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선구매 수요도 좀 있기도 했고 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들 특히나 이제 소비가 꽤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나와줬습니다. 소비 지출 급증에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2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은 2.5%로 한 달 전 잠정치 축의 1.6%보다 양호해진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냥 양호해진 게 아니라 대폭 올랐다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소비가 강력한 걸 확인했는데
그것보다 그거 보통 이 소비가 강하면 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관세로 인한 그럼 물가까지 생각해봤을 때는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8월 근원 PCE 지표가 전년 대비해서 2.9% 증가했고요. 이거는 예측치하고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예측치를 벗어나서 더 많이 올라가면 이제 물가 지표에 문제가 있어서 금리를 올리지 못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고 보시면 적절히 올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GDP 문제 없었고 GDP를 통해서 생각보다 미국의 기초 체력이 좋은 것을 확인했고요. 기초 체력이 좋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좀 낮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비 지출 잘 늘어났는데 물가까지 많이 안 올랐다. 금리 인하를 뭐 진행해도 될 만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가장 큰 최근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지표도 좀 물론 뭐 연방준비위원회가 안심을 시켜주긴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매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서도 고용 지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당장의 실업률이 뭐 급증하면서 경기 침체가 나올 정도의 아님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 청구권 숫자인데요. 지금 이제 9월 11일 요때죠. 11일 날짜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치솟았었는데 이게 미국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미국 뭐 태풍 오고 비도 많이 오고 홍수도 많이 생기니까요.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자연재해로 생긴 계절적 고용 감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악재였던 거고 실제 경제가 엄청 안 좋아가지고 많이 오른 건 아니라고 확인이 돼서 오히려 실제 지표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고용 지표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음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이 또한도 계속 금리를 내리긴 한데 좀 적절한 수준으로 연방준비위원회가 생각한 수준으로 적절히 금리를 내리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 기초 체력이 좋다. 적당한 PC는 소비가 강했음에도 크게 오르지 않아서 관세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감소는 고용시장이 경기 침체로 올 정도로 심각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뭐 결론은 뭐냐?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럴 만한 키워드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엄청나게 상승하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뭐 엄청나게 폭락도 없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에도 역시나 박스권 하단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추세는 웬만하면 깨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뭐 특별하게 뭐 60일 이평선을 뚫어주면서 내려간 일은 크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전형적인 유동성이 풀리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증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하락하니까 미국의 실제 보시면 저번 주는 지금 다음 금리 인하 가능성이 91%에서 지금 이제 87%가 되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상보다 금리 인하 좀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금리 안 할 인하 동결할 가능성이 12%까지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연방준비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지표 예상과 정말 벗어나는 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크게 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이 연방준비위원회가 그냥 순간순간 조금씩 변하는 지표에 따라서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 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금리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방향성을. 이미 어느 정도 인하를 하기로 했고 이번 연휴 연내에 3번 정도의 인하를 이미 시사를 했고 한 번 인하했고 2번 정도 인하하겠다라고 이미 발표해놨기 때문에 엄청난 지표가 뭐 연속해서 2-3달 연속 진행되지 않는 이상 일단은 진행하는 대로 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 소리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왜 자꾸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자꾸 이제 증시는 과열됐다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렇게 초를 치느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방준비위원회 FOMC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냥 자기가 말했던 그냥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자산시장이 과도한 과열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추세 상승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추세를 엄청나게 뚫으면서 엄청나게 추세 상승하고 폭증하는 걸 사실 걱정하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이 추세선을 뚫고 엄청난 상승세, 큰 상승세가 나오는 걸 걱정하는 거지. 적절한 상승세, 뭐 잠깐 뭐 횡보하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가는 상승세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 감안하고 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파월 의장의 목적은 증시를 다시 내리꽂고 증시를 다시 폭락시킨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애초에 적절한 금리 인하와 적절한 자산 시장의 상승 정도를 생각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당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DP,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은 고용시장이었습니다. 고용시장의 지표가 매달 월 초에 나오는 월 초 금요일에 나옵니다. 월 초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지표에 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께 고용지표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고용지표의 실업률을 많이 짚었거든요. 실업률을 위주로 잘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요러고 있는 가운데 결국 뭐 증시는 추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가 추가적인 증시 상승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트럼프의 수상한 셧다운 압박입니다. 셧다운이 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은 매년 예산안이라는 걸 내요. 이건 뭐 한국도 다 마찬가지죠. 한국의 예산안은 보통 12월 전까지는 일단 결론이 나야 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년도가 9월 말에 마감해서 10월 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9월 말 이번 달 말까지는 이제 보통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예산안, 임시 예산안조차 통과가 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공무원들이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사람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 전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못 되면 실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뭐 공화당 의원들한테 오지 말라고 했거든 의회에. 애초에 이제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상황이니까 사실 무급휴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무급휴직이 아닌 이번에 영구 해고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원래는 무급휴직을 해놓고 셧다운 문제가 해결되고 예산안이 들어오면 사실 그 쉬었던 날들도 보통 통상적으로는 돈을 다 주거든요. 사실상 유급휴직을 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급휴직이 아닌 영구 해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을 자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고용시장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했다라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심지어 이제 이게 연방 규정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금 이제 최소 60일 전에 사전 통지한 직원들을 해고할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해서 영구 해고에 대한 고지를 할 거고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사람들은 해고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번 연내 적어도 뭐 굉장히 이번 연내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 뒤부터는 실직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럼 얼마나 해고할 가능성이 높느냐라고 하면 이미 이제 과거 인사관리국 스콧 쿠퍼라는 국장이 트럼프 정책을 대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2025년도 말까지 약 30만 명의 연방 민간 인력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목표라고 8월에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언했죠. 저번 달입니다. 근데 이미 직원 중 지금 15만 명 정도가 이를 수락했으며 미국 회계년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 미국 정부 급여 명단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15만 명이 이미 빠졌죠. 빠질 예정이고요. 거기다 15만 명 정도를 더 자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진짜 실업률이 급격하게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수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트럼프 정부의 인사관리국 스콧 쿠퍼 국장이 목표라는 30만 명이 해고가 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는 기준에서 실업률이 0.17%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1.7%가 전부다는 아닐 수 있겠죠. 뭐 직장을 그동안 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최대 0.17% 정도를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0.17%가 뭐 얼마나 큰데 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연방준비위원회는 현재 계획을 이번 연대까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안 좋아지는 실업률을 잡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최근 FOMC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4.3%에서
지금 현재 4.3%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죠. 실업률이 4.3%에서 2025년도 말, 이번 연도 말까지 4.5%까지 실업률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연내에 안 좋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할 것이고, 금리 인하를 계속하면 서서히 내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에서 0.2% 정도의 실업률이 오르고 그 뒤부터는 다시 하락한다고 예상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무원들이 갑자기 해고가 되면 지금 이 중에서 뭐 절반 정도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도 0.8% 정도거든요. 연방준비위원회가 예상하는 것보다 실업률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연방준비위원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용시장이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뭐 증시의 폭락을 만들어낸다 그 정도 아닐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이거 중요한 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단기간에. 뭔 소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럼 몇 퍼센트까지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냐라고 하면, 최근 트럼프가 임명한 마이런 이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마이런 이사는 최근 적정 기준 금리는 2%대 중반대로 현재보다 거의 2%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2% 중반대까지 낮아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연방준비위원회는 한 3%대라고 말씀드렸죠. 3%대. 3% 정도로까지 금리를 내리는 걸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0.5% 더 내린 수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흔들기 위해서는 실업률 지표를 계속해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강력하게 셧다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을 자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인 혼란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더 강력하게 지금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탄탄한 소비 속 물가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증시는 상승할 것인데, 여기 상승 탄력을 좀 더 더해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뭐 갑자기 0.5% 인하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단시간에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될 만한 부분을 조금 더 앞당기는 이런 케이스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가면서 상승의 강도를 좀 높여주는 이런 지표 내용을 트럼프가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면 뭐 당연히 증시도 올라가겠지만, 증시가 올라가면서도 동시에 생각해볼 건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꽤나 더 많이 해소가 되겠죠. 내년 초에 발행될 단기 채권들 또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흐름들이 뭐 중간중간 뭐 변수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2026년도 내년 말까지, 좀 중간 선거 전까지는 최대한 유지시키려고 트럼프가 노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 속에서 적절한 눌림목 구간에선 더 많이 매수하고, 전폭적인 눌림목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일부 시켜놓으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주요 지표 일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볼만한 건 당연히 고용 지표죠. 다음 주 고용 지표가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30일에는 고용부, 미국 노동부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ADP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요건 정부에서 하는 거고, 정부가 이제 보통 가게를 대상으로 이제 기업의 뭐 사장님들한테 이제 보통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P는 민간 고용입니다. 이제 고용자 입장에서 이제 거의 이제 고용자 입장에서 이제 지표를 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고용 시장의 환경은 요 두 번째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개인 사기업이 하는 거라서 전체를 대변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요게 좀 잘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 결국 요걸 때문에 확인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날짜로 발표되는 미국 지금 이제 실업률 지표, 시간당 임금 지표, 고용 지표입니다. 특히나 실업률 지표가 최근에 연방준비위원회가 대놓고 실업률이 몇 %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것 같다라고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실업률 지표가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4.3% 정도로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계획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고용 지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 아마 금요일 날짜로 발표된 내용은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저녁에 정리해 드릴 거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미국
졸츠 지표하고 그리고 ADP 비농업 구분 지표들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텔레그램에 여러분들께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메인 페이지에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까지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실적 발표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나이키 정도 좀 있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지표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는 편안하게 다음 주는 좀 편안하게 지금 이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영상 잘 봐주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좀 비판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항상 모든 분들 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상 잘 시청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항상 더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